안녕하십니까? 요한타증권에서 정유화학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황기원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2021년 정유화학업종에 관련되어 있는 전망을 간략하게 아이디어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유화학 제품은 크게 5가지 정도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주요 수요처별로 이렇게 나눠보면 생활용품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가 IT 제품, 세 번째가 자동차 소재, 그리고 네 번째가 건축용 소재, 다섯 번째가 의류용 소재, 이렇게 5개 큰 그룹으로 나눠서 화학 제품이 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2020년을 한번 복기를 해보면 올해는 실제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특이하게도 그 생활용품에 관련되어 있는 화학 제품의 구매 수요 및 해당 생산업체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는 걸 우리가 목격을 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 비대면 활성화 때문에 택배용 포장재로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제품들이 많이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흔히들 지금 착용을 매일 하고 있는 마스크에 들어가는 부직포가 PP라는 제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는 세정제로 아세톤이나 IPA라고 하는 제품들로 손 세정제가 사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사용하는 일회용 수술용 장갑에서는 NB 라텍스라고 하는 합성 라텍스가 주로 사용이 되어지면서 이런 생활용품과 관련되어 있는 화학 제품에 대한 그 업체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았던 시기가 2020년이었습니다. 반면에 2021년이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4가지 그 주요 내구재에 대한 구매 수요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전반적인 석유화학의 업황이 개선이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걸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에 가장 대표적인 석유화학 제품이 에틸렌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에틸렌 제품의 수요, 공급 그 결과에 따라서 업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그 공급적 측면을 보면 에틸렌의 신규 설비는 약 5.4% 정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2억 톤 규모의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5.4%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면 평균 한 2에서 3% 정도가 설비가 늘어나는데 적절하다고 표현합니다만 좀 많은 물량이 내년도에도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대신에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수요 쪽 부분이 되어집니다. 공급은 좀 부담스러운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만 수요 쪽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틸렌 전체 수요가 10% 이상 성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규모로 보면 대략 1,500에서 1,800만 톤 정도 신규 설비 들어오는 게 대략 1,000만 톤 정도 수준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면 여기에 비해서 수요가 좀 대폭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그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본격화될 내구재에 대한 소비, 이 내구재 생산업체들이 제품 생산량을 늘리면서 여기에 필요로 한 화학 제품 소요, 주로 이제 에틸렌이 사용되어집니다만 이 화학 제품의 구매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3에서 5% 정도 수요 성장 부분을 좀 뛰어넘는 형태가 내년도에 발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석유화학 업황을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 수요의 변화가 내년도의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공급 부분과 수요 부분의 밸런스를 이렇게 살펴보면 공급 물량은 약 5% 정도, 그리고 수요는 10% 정도 증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석유화학 특히 에틸렌의 수요와 관련되어 있는 업황 부분을 우리가 대변해 볼 수 있는 게 에틸렌 가동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에틸렌 가동률이 평균 수준이 약 82%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2020년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77%까지 떨어졌던 게 내년도에는 약 82에서 83% 정도 수준, 그러니까 과거 평균적인 업황 정도 수준까지 그 석유화학 업황이 회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관련되어져 있는 중요한 투자할 수 있는 제품군 또는 생산 제품을 만들어내는 화학업체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에틸렌 체인과 같은 전반적인 석유화학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대표적으로 소외받는 회사가 2군데입니다. 순수 석유화학 업체라고 표현하는 대한유화라는 회사와 롯데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양 회사들의
모멘텀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2021년도에 펀더멘탈 실적,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메리트를 가지고 있어서 재평가가 충분히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각 개별 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는 그 에틸렌이라고 하는 석유화학 제품이 가장 그 석유화학 업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에틸렌 생산 능력이 80만 톤 정도 수준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 0.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작은 중소형급의 그 순수 석유화학 업체가 되어집니다. 이 대한유화의 실적을 결정하는 아이템은 크게 세 가지가 됩니다. PEPP라고 하는 범용 제품과 그리고 EG라고 하는 그 의류용 소재, 그리고 부타디엔이라고 하는 타이어용 소재, 이 세 가지 아이템이 그 실적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끔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에틸렌 체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의 업황은 상당히 상승 사이클로 접어들면서 실적 모멘텀을 좀 부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2015년 정도 이후부터 한 최근 5년 동안 그 약세 국면에 접어들었던 EG 부분과 부타디엔이라고 하는 제품도 수요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내년도에 업사이클로 접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롯데케미칼이 대한유화가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세 가지 아이템, 에틸렌 제품과 EG와 BD가 공이 상승 사이클로 접어든다는 게 내년도에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동안 대한유화를 보면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순수 석유화학 업체로만 여겨졌습니다만 그 성장성이 좀 담보된 아이템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품이 바로 2차 전지용 특수 플라스틱이 되어집니다. 2차 전지 분리막을 생산하는데 그 원재료로 아주 고밀도의 플라스틱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 고밀도 플라스틱을 초고밀도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제품이 들어가게끔 되는데요. 이 대한유화라는 회사가 이 시장에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약 10만 톤 정도의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18에서 20%의 시장이 성장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시장에서 마켓시어 50%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점한 효과가 커서 이 그 2차 전지 분리막용 폴리에틸렌 시장의 그 성장성이 내년도에 충분히 주시장의 평가를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 2차 전지용 분리막에 들어가는 폴리에틸렌의 실적 부분 한번 예상을 해보면 내년도에 한 600억대 정도 수준, 그리고 2025년이 되면 1,000억 원 정도 수준의 실적이 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규모는 대한유화 전사 전체의 영업이익 구성의 한 30에서 40%를 차지하는 주력 사업으로 지금 떠오르게끔 될 게 이 그 2차 전지 분리막 폴리에틸렌의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핵심적인 그 주력 사업이었던 전통적 주력 사업이었던 부분이 상승 사이클로 접어든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그동안 좀 그 수면 아래에 감춰져 있었지만 성장성이 아주 돋보였던 폴리에틸렌의 성장성이 같이 부각이 되어지면서 전반적인 실적은 올해 1,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에서 내년도 2,700억에서 3,000억 원 정도의 올해 대비해서는 대략 한 70에서 80% 정도의 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밸류에이션 부분을 보면 PBR 지표입니다. PBR 지표를 보면 지금 최근 주가 반등이 일어나서 뭐 0.6배, 7배 정도까지 상승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그 석유화학 업황의 상승 사이클, 그리고 성장성이 담보되어진 폴리에틸렌 초고밀도 폴리에틸렌의 주가 반영 이루어지면 과거 고점 수준이었던 1.4배 정도까지도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가 기준으로 보면 그 48만 원 정도의 타겟 프라이스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유화의 투자 포인트를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그 NCC 순수 NCC 업체의 그 투자 모멘텀이 부각이 되는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은 바이오로 2021년이 되면 세 가지 부분의
펀더멘탈이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세 가지 부분이라 그러면 설비 부분과 그리고 업황, 주가 이 세 가지의 대표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설적 부분은 그 2020년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 3월에 그 한국의 대산 NCC 공장이 폭발 사고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10개월 동안 수리 또 유지 보수가 진행이 되어졌고요. 이 설비가 2020년 12월에 가동을 시작을 합니다. 2021년에는 풀 가동이 되어지면서 연간 4천억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휴지보험이라고 하는 불가항력에 의해서 생산 설비가 멈췄을 때 발생되어지는 기회비용에 대한 보험금 수령이 이루어지는 보험제도가 휴지보험제도입니다. 이 휴지보험에 가입되면서 아마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 정도의 보험금 수령도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그 롯데케미칼의 설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설비가 2020년 화재로 스톱이 됐었습니다. 이 설비가 2021년도 가동이 되어지면서 영업이익에서 4천억 원, 그리고 보험금 수령액에서 약 한 3천억에서 4천억, 총 8천억 원 내외의 현금이 유입이 될 수 있는 효과가 내년도에 발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그 펀더멘탈의 큰 변화는 앞서 말씀드렸던 석유화학 주력 제품의 생산 사이클에 큰 변화가 발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롯데케미칼은 에틸렌 생산 규모가 약 한 350만 톤 정도 수준입니다. 전 세계 약 1.8% 정도의 글로벌 MS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PPP로 구성이 되어지는 범용 제품, 두 번째가 EGTPA로 대변되어지는 그 어페럴 의류용 소재, 그 세 번째가 ABS-PC로 이야기되어지는 IT 소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 규모는 작지만 실적 변동폭이 커서 롯데케미칼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타디엔. 이 부타디엔은 자동차 타이어 원료로 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네 가지에 의해서 실적 크게 변동이 발생이 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틸렌 체인과 섬유 체인, IT 타이어 체인의 수요 복원 때문에 EG 그리고 부타디엔, ABS 이런 아이템들이 전반적인 상승 사이클에 접어드는 게 내년도의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주력 사업 부분들의 업황 자체가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오히려 좀 더 강할 것 같다는 게 두 번째 키였습니다. 이 설비 재가동과 업황의 개선은 결국 실적으로 나타나게끔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2020년도에 약 한 3,500억 정도의 실적 충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조 7천억 원대 정도 수준으로 약 300% 이상의 실적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상적인 정도 수준의 실적 부분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주가 밸류에이션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현재 PBR이 0.6배 정도 수준입니다만 과거 평균 정도 수준이 PBR 1.1배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이 주가가 40만 원 정도에서 형성이 될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 롯데케미칼도 본업에 특히 그 에틸렌 체인의 석유화학 업황 회복과 더불어서 2020년에 발생됐던 대규모 폭발 사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잠식이 되어지면서 2021년도에는 실적 성장 및 주가 복원이 구체적으로 지속성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반드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체크를 해야 될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그 2021년도를 바라보는 석유화학 업체에 주목을 해야 되는 또 주목을 왜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에는 범용 석유화학 산업의 수요 성장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에 접어든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이 효과 때문에 순수 석유화학 업체라고 하는 대한유와 롯데케미칼의 주가 상승 여력이 좀 풍부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